한방 건강상담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미니 강의 내용이 틱장이었거든요. 오늘 예. 계속해서 그 강의 이어주시겠는데 예. 이 틱장의 증상과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틱장의 유형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이 음성틱과 운동틱은 또 다시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먼저 단순 운동틱과 복합 운동틱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단순 우선 운동틱부터 설명드리면은 단순 운동틱은 말 그대로 몸의 어떤 운동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얼굴을 찡긋찡긋한다든지 또는 머리를 뭐 좌우로 또는 전으로 흔든다든지 또는 코를 실룩실룩한다든지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요. 입을 자꾸 삐죽삐죽 내민다든지 또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인다든지 이와 같은 증상이 흔히 보이는 증상이고 또 목을 경련하듯이 갑자기 움츠리면서 긴장하고 막 경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단순한 운동틱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복합 운동틱은 좀 더 이게 강하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유 없이 자신을 막 때린다든지 또는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어오른다든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자꾸 돌아다니면서 만진다든지 네. 또는 어떤 물건을 자꾸 던진다든지 자기 손의 냄새를 맡거나 어떤 주위에 이상한 그 냄새를 맡는다든지 또는 남의 행동을 따라서 한다든지 자신의 또는 성기를 만지거나 외설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찡그린 듯한 얼굴의 표정 짓기라든지 손짓을 하는 행동 등이 모두 복합적인 운동틱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종류는 쭉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 단순 음성틱과 복합 음성틱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단순 음성틱은 이제 단순하게 나타나는 음성틱이고 복합 운동틱은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운동틱을 말하는데요. 네. 우선 단순 운동틱은 헛기침을 자꾸 합니다. 하고 답답해서 그냥 자꾸 내뱉는 헛기침을 한다든지 또 휘파람을 자꾸 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코를 훌쩍거린다든지 예. 또 킁킁거리거나 침을 뱉는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뭐를 빠는 소리를 낸다든지 쉬 소리나 우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등등이 일반적으로 단순 운동틱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또 현 상황에 관계없는 어떤 단어나 구조를 반복한다든지 또는 외설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 중에서 어떤 강박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틱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운동틱은 사회적인 현 상황과 관계없는 단어를 말하거나 또는 욕설이나 남의 말을 따라하는 등을 복합 음성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의 임상 양상을 기준으로 해서 서양의 정신의학에서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18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뚜렛 장애에 대해서도 언뜻 언급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 틱장애와 뚜렛 장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틱장애는 일시적으로 이제 나타났다 사라진 증상도 꽤 많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일과성 틱장애 내지 만성 틱장애로 구분합니다. 네. 우선 일과성 틱장애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음성틱이나 근육틱이 그게 복합적이든 단순한 거든 4주 이상 지속이 돼서 1년 이내에 그 사이에 계속되는 것을 일과성 틱장애를 하고요. 이런 증상이 그 중에 어떤 근육틱이든 음성틱이든 한 가지가 1년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만성 운동틱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만성 운동틱 중에서도 특히 틱이 어떤 한 가지나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근육틱이나 음성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1년 이상 지속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뚜레장애라고 별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틱장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가 오늘 있는데요. 틱장애를 둔 부모님이나 중고생들에게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틱장애나 뚜레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그 틱 증상의 경우도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 원인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또는 심리적 요인 등등이 원인이 돼서 발생할 경우라면은 네. 치료에 앞서서 먼저 그런 요인들을 없애는 것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이나 심리적 어떤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처 방법만으로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틱 증상이나 뚜레 장애가 경미하게 스스로도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나 원인 불명의 어떤 심한 증상이거나 또는 뇌신경계의 기질적인 요소가 강하면서 틱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중추신경계의 정보 전달 체계를 회복시키는 기능적 뇌척추요법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틱 장애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또는 행동 문제가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감이나 또는 우울증을 느끼기도 하고 또 산만해져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틱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료적인 치료 이외에도 어떤 놀이 치료라든지 부모가 같이 아이와 같이 이제 놀면서 아이를 즐겁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예. 놀이 치료거나 또는 정신적인 정신치료, 행동치료, 또 부모와의 면담, 또 교사와의 여러 가지 상담 등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틱 장애를 유발시키는 어떤 직접적인 요인들을 해소시켜서 불안감과 긴장감 없애주고 또 자신감과 학습 능력을 고취시켜주는 것도 틱 장애의 어떤 의료인을 찾아서 치료하기에 앞서서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네, 환경적인 것과 또 심리적인 것까지 고려를 해야겠군요. 그럼 이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주로 이제 심담에 울체된 화기를 끌어내려주고 또 간신의 기를 배양함으로써 억울된 감정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또 정서적인 안정을 도와주면서 심신의 기능을 견고히 해주는 것을 치료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증상에 따라서 심담 허겁이 원인이 됐다면, 즉 심장과 담이 허하고 거벽해져서 원인이 됐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감이운담탕 계통의 처방을 이용해서 쓰게 되고, 소간 해울시키기 위해서 간에 뭉친 울체된 어떤 억울된 감정이나 등등을 풀어서 내주기 위해서는 감이억간상 계통의 처방을, 그리고 노상신비 건망정충을 해가지고 좀 피로하고 또는 신비의 기능이 손상이 되고 자꾸 자주 잃어버린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증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귀비탕 감이방 계통을 써서 투약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장이나 뚜레장애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보통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정제나 또 진정제를 투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사님 주로 어떤 치료를 위주로 치료하십니까? 저희 클리닉에서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한의학적인 고유치료법에 제가 20여 년을 연구해서 고안한 기능적 뇌척추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일과성의 틱장의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 클리닉에서도 대부분 한의학적인 치료 약물만으로도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방제 처방만으로 뚜렷한 효과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게 치료가 되는 듯하다가 다시 또 나타나고 재발이 되는 경우가 흔할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서 특히 상부경추 1, 2, 3번 경추, 특히 1, 2번 경추의 비정상적인 위치로의 비틀어짐, 그걸 아탈구라고 그랬는데 네. 그 상부경추의 아탈구가 진행돼서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틀어막고 즉 뇌와 몸통 간의 어떤 신호 전달 체계 또는 에너지 공급 라인의 문제를 유발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 경추의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턱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상부 경추 1, 2번을 정렬시키고 또 뇌신경계를 정상화시키는 기능적 뇌척주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개천골계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체액에서는 SOT라 해서 세이크로 옥시피탈 테크닉, 한마디로 두개천골 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것을 이제 제가 다시 PBT, 펠빅 밸런스 테크닉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즉 비틀린 골반을 이용해서 뇌에서부터 두개골서부터 천골까지 이어지는 경막 체계에 막힌 통로를 뚫어주고 뇌 척수에게 펌핑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이런 펠빅 밸런스 테크닉을 비롯해서 또 대체액에서 아주 유용한 치료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CST 테크닉, 크레니오 세이크라 세라피를 해서 이것도 맨 두개 천골계 간에 어떤 뇌 척수에게 문제나 경막의 문제를 정상화시켜서 신체의 어떤 정서적인 기능 활동 또는 근골격계 기능 활동까지도 보완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틱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강의 시간 가져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미니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도 오늘 이어갈 텐데요. 서울 전화 02-817-67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